얼마 전에 한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종의 그 대리수술이라고 하죠. 이후 수술실에서 그 CCTV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급기야 경기도가 도의료원 산하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술실을 카메라로 감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발상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수술실 CCTV 설치, 과연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총무이사님과 변호사이신 김혜영 법제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임이사회 끝나자마자 바로 오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쉬었습니다. 먼저 법적인 문제, 이 CCTV의 법적인 문제,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프라이버시 이런 침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있죠. CCTV라는 게 참 그 현대 문명이고 참 뭐랄까 증거 확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개인의 사생활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있죠. 좀 더 말씀드리면 예. CCTV라는 게 증거 확보 차원에서 쉽다고 생각하는데 이 증거가 꼭 필요한 데만 쓰이지 않을 거라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 원래 의도하고 달리 사용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상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어디에선가 민감한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고 싶어하는 게 그 현대인의 기본 심리고 그것이 자유로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CCTV를 찍게 되면 그것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촬영을 당하게 될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유출됐을 때 피해는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막을 수 있죠. 이론상으로는 철저히 관리해서 한 달만 보관했다가 폐기한다. 당사자 동의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다 이론적인 얘기고요. 실제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CCTV 촬영이 한번 디지털화되면 이게 보호되기 어렵다는 그런 뜻이군요. 설치가 되면 예. 동의하는 경우에 촬영된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동의하지 않더라도 촬영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CCTV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일일이 동의되면 적대 전원을 넣고 동작을 켜서 뭐 이게 키는 그런 뭐랄까 핵탄두 발사 버튼 같이 이렇게 엄격하게 만들면 되는데 네. 그런 것이 귀찮으니까 자동 촬영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분리하는 그런 이제 편법적인 이제 작동 시스템을 갖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호기심이 발동하거나 또는 그 직원의 고의가 개입된다든가 다른 제3자의 고의가 개입되면 그 기록은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그것이 인간의 그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 정보가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고 또 정보 기기 자체도 이게 삭제해도 삭제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일반인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해도 다른 데 가면 다 복구가 된다는 거니까요. 게다가 좀 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예전 전공의 때 생각을 해보면 왠지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면 왠지 수술할 때 왠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총무이사님께서는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이시죠? 네. 예. 어떨까요? 예. 일단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면 긴장이 되게 됩니다. 긴장이 되고 있으면 자유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면 혈액이나 아니면 다른 이 여러 가지 영상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가끔 이제 은밀한 부위, 노출을 해서는 안 되는 부위를 치료하거나 수술하거나 처치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위가 완전히 노출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개되면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긴장한다고 하셨는데 뭐 예전에 생각해보면 뭐 VIP 증후군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VIP 신드롬이라고 해서 예, 중요한 신드롬.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더 합병증이 더 잘 발생하는 그런 의사들끼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좀 중증 환자 있으면 수술 가능할까요? 아, 저라면 어떻게 안 하고 해요? 싶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 CCTV가 아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니까 사실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반대되는 부작용 원치 않는 효과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대리 수술이라는 것이 지금 아주 희귀하지만 존재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리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실 바운드리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 이제 접촉할 수 있는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제한하면 되겠죠. 그런 방법은 뭐 입구에다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환자 수술방 안에 예. 꼭 설치할 거 없다 이 예, 얘기시군요. 그리고 실제 문제되는 사안 같은 경우는 수술방 안에 설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실제로, 그러겠네. 예. 실제로 지금 의료기관 일부에서는 수술실 외부에 일부는 내부에도 가질 수 있지만 외부에 CCTV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부에다 설치하는 것은 그거는 방지해야 되겠다. 외부, 즉 출입구에 설치하면 누가 출입하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수술방 내 CCTV를 설치했을 때 그거 진짜 뭐 소송의 자료로 쓰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 그 소송에 있어 자료는 지금 보면 민사 같은 경우는 입증 책임이 사실상 전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입증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했고 어떤 악결과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그 판결할 때는 책임을 지는 게 맞다라고 하고 의사가 입증을 해서 진료 기록이든지 아니면 그 술기의 정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서 판사가 납득하면 그때 가서 이제 책임을 면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사상 과실 같은 경우도 보면 형사상 과실에 대해서도 그 진료 감정 또 사후 감정을 해서 충분히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꼭 입회해서 수술의 부작용 또는 치명적인 그런 환자의 정보 유출 같은 걸 갖다가 그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생긴다면 설치하는 게 사실상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것이거든요. 사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동영상입니다. 어디 그 진짜로 그 현장에 계시는 그 외과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정말 이 CCTV 그 설치에 대해서 어떤 그 그냥 아까 부담스럽고 긴장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국민들이 CCTV로 감시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의사와 환자가 더 진료할 수 있고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여건 겁니다. 조성이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한 진료를 할 수 있게 한다면 대리 수술은 없어집니다. 또 의료 사고 역시도 없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충분한 것이고 이것은 이미 외국에서도 다 자료로 나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책이 대리 수술을 막을 수 있고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사와 환자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그 충분한 시간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수술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진 않나 보죠? 지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술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병원들은 굉장히 큰 경영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 심평의학이란 그런 맞습니다. 것 때문에 별로 마음 편하지가 않네요. 그럼 한마디로 우리 의사들은 소신껏 길게 수술하고 싶은데 한마디로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빨라지고 뭔가 많이 빠뜨리고 그런 것들이 CCTV에 많이 노출을 됐을 때 리스크를 많이 갖는다는 맞습니다. 그런 안전하지 않은 아무튼 수술 환경인 건 분명하군요. 또 하나가 이제 저도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요즘 하도 녹음기가 발달돼 있으니까 당사자가 이제 녹음하는 것 같으면 또는 녹음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신 분 있는 것 같은데요. 진료하시다가 녹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녹음하는 거 알면 그 심정적으로 뭔가 좀 자유스럽게 반응하지 못하게 되고 또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또 하나 만약에 의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수술하다가 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절개하는 부위에서 조금 그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미스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 조치에서 당황을 하게 되면 조치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침착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되는 것이 그 수술 상태인데 의사가 침착하지 않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VIP 신드롬 많이 얘기하셨는데 드라마에서도 보면
수술하다가 그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당황해서 손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의료진을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거의 뭐 동시 수술할 정도로 수술이 많은 상태니까요.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하는 지금 현재 의료 체계를 제발 개선하는 것이 좋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복강경을 통해서 흉터를 적게 하면서 췌장암을 수술하고자 하는 외국 대사관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영사인데 이분이 12시간에 걸쳐서 복강경으로 췌장암을 수술하는 것을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배를 열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다른 환자들도 더 많이 수술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 거는 CCTV로 의사를 감시하는 것, 그것은 처음에 의사를 의심한 상태에서 진료를 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심을 받은 의사는 여러 가지 통제적인 조치들 또는 방어적인 조치들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의료 비용의 상승이나 다른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의사를 믿고 의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충분히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 대리 수술을 좀 잡자고 얼마나 답답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CCTV 설치하자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CCTV 설치하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안전하지 않은 그 수술방 환경이 더 안전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밑에 엄지 아이콘 누르시고요. 그 옆에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